한반도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각 3인칭 탐구생활. 지난 30일 아프간 카불 공항.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군들이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미국이 20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아프간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근래에는 각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국으로 쫓겨나기까지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하며 야반도주하듯 철수했다. 최근엔 아프리카 니제르에서도 군부 정권의 저항 속에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추락하고 있다. 이미 중국이 미국의 GDP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브릭스의 총 생산량이 G7보다 높아졌다. 중국은 걸프 지역에서 원유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 나라들이 결제 수단으로 자국 화폐나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한 세기 가까이 이어온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브라질과 방글라데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달러와의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건국 후 240년 역사 동안 무려 219년이나 전쟁을 해왔다.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무기를 팔아먹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경제 문자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미국은 매번 전쟁을 통해 경제 위기를 탈출해왔다. 그리고 이제 군사 경제적으로 패권이 추락하고 세계가 다극화 체제로 진입하자 신냉전을 추구하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대결을 촉발하고 있다. 3인칭 탐구생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쟁이다. 윤석열을 닮은 젤렌스키를 돌격대로 내세웠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민중이 죽든 말든 오로지 전쟁을 연장시켜 러시아의 힘을 소진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러시아에 내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았다. 양측의 사상자는 50만 명까지 추산되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 미국은 무기 판매로 연간 320조 원을 벌었고 각종 신무기 실험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한 무기 규모는 2,384억 달러, 약 32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도 이용하고 있다. 유엔의 즉각 휴전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으로 휴지 조각이 됐다. 아랍권과 러시아 등은 미국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우리 돈 6,575억 원 상당의 전차용 포탄 4만 5천 발을 팔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척만 하고 사실상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 이참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앞세워 반미 세력들을 손보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미국의 대리전쟁 노름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We shouldn't have any illusions about US military.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가졌던 군사 전략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태평양과 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영국을 대신해 아시아의 새 권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태평양을 둘러싸고 오커스, 커드, 한미일 동맹, 미일 동맹 등 각종 군사협력 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축했다. 이런 전략 속 미국은 윤석열 정권을 돌격대로 세워 이 땅을 대중국 전쟁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특히 부산은 해군포 주한미 해군사령부, 팔부두 세균 실험실 등이 설치되면서 미국의 핵심 전쟁기지로 되었다. 전쟁 발발 시 군사 타격 목표 지점이자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된 것이다. 3인칭 탐구생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다. 장보는 사진에 멸치, 콩 등 해시태그를 단 것을 시작으로 당내에서 멸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제 타격을 말한 겁니다. 후보 시절부터 멸공, 선제 타격을 외치더니 한일 군사 동맹을 원하는 미국을 위해 전범기의 경례까지 했다. 일본 자위대의 함정도 부산항에 들어오는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국일기를 달고 올 예정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국제 관례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일본과 전쟁 훈련을 52회나 하면서 역사도 정의도 없는 굴종 정권임을 명확히 했다. 또 미국의 요구대로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포탄 지원까지 했는데 그 양이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총량보다 훨씬 많다. 한데 우습게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세부 계획은 미국의 도감청 비밀문건이 폭로되면서 밝혀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에 제공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전화와 전자메시지 도감청을 통해 확보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도감청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외세 굴종적인지 보여줬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국이 스스로 가해국을 변호하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장관에 북진론자 김영호를 앉혔고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 김채한을 등용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끝내 해내는 중견이 된 것이다. 3인칭 탐구생활. 세계가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미국과 추종 국가들의 대북 적대 정책이 강화되자 북측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보다는 외세가 강요하는 전쟁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전 북측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강조해왔다. 남측을 함께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룰 하나의 민족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국가로 제1의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 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합니다. 2018년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 오기 힘든 평화의 번영, 통일의 기회였다.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까지 탄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트럼프의 말은 한미 워킹 그룹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애당초 미국의 워킹그룹 제안을 받지 않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실상은 결제받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자주의 입장에 서지 못한 남측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거부하지 못했고 미국의 간섭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북미 관계가 틀어지자 남북 관계도 완전히 파산했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3인칭 탐구생활. 최근 박상학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북이 오물풍선으로 막대응하면서 남북 대결 위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기는커녕 접견 지역 포사격을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까지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남측 정부와 군대까지 본격적으로 나섰으니 충돌은 시간 문제가 됐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위기 상황을 자신의 정권 위기 탈출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인다. 과연 언제까지 윤석열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이대로 두고 봐야 할 것인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거의 100여일 동안 한미연합전쟁훈련이 실시됐다. 다가오는 8월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가하는 한미일 핵전쟁훈련 프리덤 엣지도 계획되어 있다. 이제 미국과 윤석열에 의해 급속한 전쟁 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다. 언제 우크라이나처럼 될지 모른다는 말이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미국의 신냉전 강요에 벗어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뭉쳐야 할 때이다.